자, 이번 강의에서는 계속 이어서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그들의 균형에 대한 강의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어떤 균형의 변화 또는 균형이 깨지는 상황을 얘기를 했죠.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초과 공급이 일어나고 가격이 하락하면 초과 수요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이번 강의의 시작은 그 균형점이 이동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수요나 공급이 변하면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균형의 이동을 초래하는데, 균형의 이동이라는 걸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보면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가격과 양의 변화입니다.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공급도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기존보다 가격이 바뀌겠죠. 양도 바뀌고요. 그런 것들을 추적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이론도 후에 이제 정책이나 시장론 이런 이론에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아주 타이트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수요와 공급이 변한다고 했으니 케이스는 네 가지.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감소한다, 그리고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감소한다. 변화가 하나씩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각각의 수요나 공급의 변화가 있을 때 균형의 이동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얘는 그림으로 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네 가지의 수요 곡선 그림이 있습니다. 현재는 똑같이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중간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각각 하나씩 변화를 시킬 거예요, 제가. 그럼 첫 번째 케이스인 수요 증가부터 한번 보실까요? 수요 곡선 이거죠. 그런데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증가를 하면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 곡선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노란색으로요. 그럼 보시다시피 균형이 흰색 점에 있다가 이 노란 선 타고 균형이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 화살표 방향으로 균형이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균형이 바뀌었으니까 세로축에 있는 가격과 가로축에 있는 양도 바뀌겠죠. 그럼 그게 어떻게 바뀌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각선 위로 올라가고 있죠. 위로 갔다는 건 세로축에 있는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한다가 정답이고, 올라간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자, 오른쪽이라는 건 가로축의 양이죠. 그래서 이 양이 증가했다가 정답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하게 된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계속 따져봅시다. 수요가 감소하네요. 얘가 수요 곡선. 감소하면 곡선은 좌측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균형이 여기에 찍히고, 균형점은 이렇게 대각선 왼쪽 하단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균형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떨어졌어요. 가격은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가격 하락이 정답이에요. 내려간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양은 왼쪽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양이 감소한다가 정답. 공급입니다. 이제는 공급 곡선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는 얘가 움직이겠죠. 게다가 공급이 증가하는 곡선이에요. 그러면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럼 균형이 이 지점에 찍히는 거죠. 즉 균형의 이동은 우측 하단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내려갔죠.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한다 가시면 되고요. 내려간 상태에서 지금 그림상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럼 양은 증가한다. 즉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양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럼 균형점은 대각선 위로 올라가겠죠. 좌측 위로. 자, 그러면 위로 갔으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왼쪽으로 갔죠? 그럼 거래량은 감소한다가 정답이 되죠. 그림만 놓고 보면 가격과 양의 변화, 세로축과 가로축의 변화를 보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문제는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이 그림을 그리면서 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이 그려보시고 그림이 이해가 되셨을 때는 얘를 말로 풀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케이스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수요? 증가였죠. 그렇죠?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의 본질은 인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재화에.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고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가격 자체 오르겠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인기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상승한다가 정답이고, 자, 양 자체는 어떻게 따지냐면 수요가 증가라는 말이 나오죠.
증가면 무조건 우측 이동이에요. 그래서 증가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양자리도 그대로 증가를 붙이시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증가면은 증가, 감소면은 감소. 말 그대로 따라가는 게 양입니다. 자, 두 번째. 수요가 감소합니다. 인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인기가 떨어졌으면 몸값도 떨어지겠죠. 그럼 균형 가격이 기존보다 하락한다가 정답이 되겠고, 감소라는 글자를 보고 양을 감소를 가시면 된다는 거죠. 왼쪽 이동이죠, 얘는. 공급 증가입니다, 세 번째. 공급이 증가하면 재화의 물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물건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하락한다가 되는 거고, 증가라는 말 보이시죠? 그럼 여기 양도 같이 증가 따라가시면 된다. 자, 공급이 감소합니다. 감소를 하게 되면 물량이 이제는 부족해진다는 뜻이에요.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오르겠죠. 그리고 감소니까 양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친숙하게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서 정도껏 암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인기가 많아져서 가격 상승, 수요가 감소하면 인기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하락한다. 공급이 증가하면 물건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물건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오르게 된다. 그 네 가지를 기본 논리로 얘를 자주 연습을 하시고 완벽히 숙지를 하셔야 뒤에 이론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양은요, 그 와중에 증가, 양증가, 감소, 양감소, 증가, 양증가, 감소, 양감소. 양은 그대로 이름대로 따라가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균형의 이동을 28번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까지 얘기를 했는데 29번 넘어가시면요, 이제 전혀 다른 테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표현인데 우리 시험에서 아주 메인으로 다뤄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탄력성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가,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점을 좀 주안점을 두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탄력성의 의미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량의 변화율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양을 측정하는 개념이다 해서 얘를 정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양을 측정한다. 이게 기본 정의인데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게 그거죠. 가격이 비싸지면 사요, 안 사요? 잘 안 산다. 수요량이 떨어져요. 그리고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이 어떻게 해요? 많이 사.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지금 배웠던 내용들은 어떤 수요의 방향을 배운 거죠.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질문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비싸지면 사람들이 안 산다. 좋아요. 그럼 안 사는데 얼마나 안 사는 거예요? 조금 안 사는지 많이 안 사는지. 다시. 가격이 10%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어나요. 싸졌으니까요. 근데 얘가 10% 떨어졌을 때 양이 5% 늘어나냐 10% 늘어나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정도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바로 거기서 탄력성의 의미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은 그런 거죠.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이 떨어지는 건 알겠어, 나도 이제. 근데 이 수요량이 몇 퍼센트, 즉 얼마나 감소하는지 양을 측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개념이고,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건 알겠어. 그럼 도대체 수요량이 몇 퍼센트 얼마나 증가하는가, 얘를 보자는 게 탄력성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하니까 계산도 하겠죠. 실제 합니다. 그래서 양이 5% 변화한다, 10%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변할 수도 있고 많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탄력성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탄력성의 구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결과는 하나입니다.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건 뭘 측정해요? 수요, 량 변화율. 자, 량 기억하세요. 이게 조금인지 많이인지 측정하려고 그래요. 원인이 있을 건데 원인은 첫 번째로 뭐가 변할 수 있다? 가격이 변할 수 있죠. 가격이 변하면 양이 변하니까. 근데 두 번째는 양을 변화시키는 게 가격 외에 소득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랬을 때 소득의 변화에 따른 양 변화율을 측정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사이다의 수요량 변화율을 측정할 때는 사이다의 가격도 있지만 콜라 가격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관련 재화의 가격이 과연 해당 재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즉 재화를 두 개 놓고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결과는 하나다. 결과는 뭐다? 양 변화율. 근데 원인은 몇 개? 3개. 그래서 이 원인에 따라서 탄력성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즉 첫 번째로 가격이 변해서
양 변화를 측정할 때 그 원인의 이름을 붙여서 얘를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원인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득이 변할 때 양의 변화를 측정한다? 그럼 그것을 소득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관련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재화 양이 변할 텐데 이러면 재화가 두 개죠. 그럼 이 두 가지를 교차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붙일 때 교차 탄력성이라고 붙이는 거죠. 탄력성은 총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개가 시험 범위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탄력성의 구분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요. 여러분 입문 과정에서는 저한테 가격 탄력성을 배우실 거예요. 얘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용어 30번 12페이지에 가격 탄력성의 의미. 이름을 원인에다 붙이기로 했으니까 쟤는 가격이 변할 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가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해당하는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거기에 맞대응해서 뭘 측정한다? 자, 량의 변화율을 측정을 한다. 근데 량의 변화율이니까 량이 조금 변하는지 많이 변하는지를 보자는 얘기죠. 자, 측정이라는 걸 하려면 사실 공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식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개론에는 다양한 공식들이 나옵니다. 최초의 공식이 나올 건데 이 분수 공식들이 나와요. 이렇게. 그랬을 때 분모값과 분자값으로 공식은 구성이 되죠. 자, 모든 공식의 기본 내용은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값이 분자로 갑니다. 위로 간다고요. 여기 상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이 들어가요. 나 지금 가격 탄력성 측정한다.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뭐다? 양 변화율이다. 아시겠죠? 이 공식의 분자 위를 보면 측정값이 나온다는 거. 그럼 이 아랫도리는 뭐가 들어가냐면 변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양의 변화를 본다. 그래서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얘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아래에 대한 위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그럼 또는 얘를 읽을 때는 위를 아래로 나눈 값 해도 되죠. 그러니까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리가 없다 이거죠. 자, 측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사례를 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가격이 몇 프로? 10%. 어떻게? 비싸졌어. 사요, 안 사요? 비싸졌어. 안 사죠. 그러니까 수요량이 감소를 해요. 마이너스. 이해되죠? 근데 몇 프로? 5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앞서 배운 게 가격이 비싸지니까 양이 떨어진다였는데 이제 탄력성은 그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10과 5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로 측정을 하시면 돼요. 공식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탄력성은 몇 분의 몇? 10분의 5. 가격 변화율분의 양 변화율 하니까 몇이다? 0.5다. 자, 이 정도의 계산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야, 앞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론적으로는 원래 이 말은 틀린 계산이에요. 왜냐하면 가격이 10% 올랐죠. 그 상태에서 양이 떨어졌잖아요. 5%. 그러면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나누면 원래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정상인데요. 수요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가격이 플러스 되면 오르면 수요량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무조건 음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속성상. 그래서 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절대값이라는 걸 씌워놨습니다. 이 짝대기 두 개를 절대값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계산하고 나서 절대값을 씌워버려요. 이렇게. 그럼 이 절대값의 의미는 뭐냐면 이 데이터가 비록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그거 다 양수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플러스 10분의 마이너스 5지만 이 값은 그냥 양수로 0.5라고 표현을 하기로 하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은 유일하게 음수가 나오지 않는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수적인 내용도 조금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탄력성을 그럼 0.5라고 측정을 했는데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많이 변하는 거예요? 조금 변하는 거예요? 애매하죠. 거기에 대한 구분을 들어갈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그래서 탄력성의 정도를 갖다 구분할 건데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일단은 전제가 가격이 10%가 올라간다. 올라갔어요. 몇 프로요? 10이요. 그럼 양이 변하는데 양이 5% 감소할 수도 있고 20% 감소할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수요량이 떨어지는 건 매 한 가지야.
근데 문제는 한 놈은 5, 한 놈은 20. 그럼 누가 많이 변한 거예요? 20은 많이 변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럼 5는요? 조금 변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변할 때를 비탄력, 이렇게 많이 변할 때를 탄력이라고 부르자 이거죠. 그럼 애매한 게 9% 변하면 어떻게 돼? 9%. 10.2% 변하면 어떻게 해? 그거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걸 나누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 뭐 어렵게 잡을 거 없이 여기 가격에 나와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양이 몇 프로요? 10% 변할 때, 그러니까 이 가격이 아니라 양이죠. 양이 10% 변화할 때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가격 변화와 양 변화가 쌤쌤 치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10보다 적게 변하면 조금 변한 거고 10보다 많이 변하면 많이 변한 거예요. 자, 기준 잡혔죠? 그럼 이 기준의 특징은 뭐냐면 가격 변화과 양 변화를 어떨 때? 같을 때를 측정 단위로 하자는 거죠. 측정 단위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단위 탄력적은 탄력성을 나누는 구분 단위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격 변화와 양 변화가 같은데 이때 탄력성 계산이 되죠. 아니 여기 10분의 10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10분의 10이니까 얘는 탄력성이 몇이 나와요?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은 놈들과 1보다 큰 놈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5%짜리 들어가 볼까요 한번? 가격은 10 변했는데 양은 5 왔어요 지금. 그럼 양자 비교하니까 누가 크다? 가격 10% 오른 게 양 5% 떨어진 것보다 크잖아요. 즉 이걸 해석을 다시 하면 양 변화율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이 별로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비탄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금 변한다 비탄력. 얘는 탄력성 구할 수 있죠. 몇 분의 몇? 10분의 5. 그럼 몇이에요? 0.5죠. 그러니까 탄력성 1보다 어떻습니까? 작아요. 0.5예요. 정확히 말하면. 자, 이때를 우리가 비탄력이라고 하자는 거죠. 그럼 많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는 가격 변화율이 10밖에 안 왔는데 양 변화율은 20이나 왔소이다. 오케이. 그러면 량의 변화율이 크다는 뜻이네. 많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럴 때를 이제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라고 하고 탄력성은 이제 10분의 몇이요? 20이니까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탄력성이 커요. 얘는 10분의 20이거든요. 그럼 2가 나오는데 이때를 탄력적이라고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몇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은 비탄력과 1보다 큰 탄력으로 나눠진다. 1일 때를 뭐라고 하자? 단위 탄력이라고 하자. 비탄력이라고 하는 건 양 변화가 작다는 얘기고 탄력이라고 하는 건 양 변화가 크다는 뜻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기본 탄력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내용도 좀 공부를 하셔야겠죠. 내용이 복잡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수요 공급의 기초 입문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양이 광범위하진 않지만 지금 과정에선 너무나 핵심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비록 입문 강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요 공급 수업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그 다음 파트인 시장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